간단하게 하고 오셨나요? 저는 뭐 이거 작업하느라고 못했는데 한번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라고 하고 번역하기 눌러볼게요. 헬로? 헬로? 이렇게 되죠? 되게 웃기죠? 그러면은 밥 먹었나요? 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Have you eaten one? 제가 밥 먹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Have you eaten one이라고 했는데 요거 영어로 하지 않고 프랑스어로 한번 해볼게요. 어브즈 바우즈 메인지 언? 들리나요? 독일어 헤이번시 제저슨 원? 잘 들리나요? 중국어 미유유 흐릴게? 일본어 하다식 베라레루? 재밌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언어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이런 거 이제 간단하게 그냥 설치해 놓고 바로바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재밌게 또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간단한 앱 하나 해봤고요. 자, 다음 이어서 학습하도록 할게요. 네, 공유는 잘 되고 있고요. 제가 뭐 급하게 하느라고 막 정신없이 그 물도 못 마시고 지금 왔거든요. 제가 잠깐 물만 한 모금만 먹고 시작할게요. 네. 에뮬레이터가 좀 이렇게 앱에서 앱으로 넘어갈 때는 좀 잘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열심히 해가지고 실행을 잘 시켜놨는데 다음 앱 실행하려고 보니까 또 잘 안 되고 안 되고 하네요. 자, 다음 거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함수에 대한 걸 배워볼 거예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함수 배우면 뭐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반복문 또 남아 있거든요. 근데 반복문은 우리 뭐 함수보다는 쉽지. 그래서 함수 배우시면 어느 정도 이제 많은 그 문법, 언어의 문법 요소들을 배우는 편인데요. 자, 함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앱 인벤터에서의 함수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비만도를 계산하는 앱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것도 간단해요. 우리 비만도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또 많이 요즘에 많이 이용하는데요. 타이성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도 초기에 배우는 게 비만도 뭐 계산하는 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함수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지금 시간이 조금밖에 없어서. 함수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명령을 묶어놓은 걸 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내장 함수도 있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도 있는데 내장 함수는 컴퓨터 이제 프로그램 언어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함수를 내장 함수라고 해요. 그리고 사용자 정의 함수는 우리 이제 사용자가 직접 필요에 따라서 만드는 함수를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하고요. 영어에서는 프로시저라고 해요. 프로시저.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앱 인벤터 영어 버전으로 할 때 그때 프로시저라고 나온다고. 자, 그다음에 그러면 함수를 왜 만드나요? 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반복적인 내용을 계속하고 싶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좀 코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할 때 어떤 특정 부분을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함수라고 하는 건데요. 코드를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한 번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뭐 썸이라는 함수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 썸이라는 함수를 딱 보면 뭐 하는 것 같아요? 합계 구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썸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계속 합계를 구할 때 이걸 사용하면 되지. 안 그러면 맨날 코드로 썸은 num1 더하기 num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번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썸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바로 이제 그 함수를 이용해서 뭔가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코드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관련 함수를 모아서 묶어서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뭐 라이브러리 많이 들어봤죠? 원래 라이브러리가 도서관인데요. 함수들을 모아놓은 거를 라이브러리라고도 합니다. 자,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함수를 조금 이제 호출을 하고 다시 복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쭉 실행하다 보면 어떤 함수를 호출을 해요. 함수가 있어요. 그럼 이 함수가 원래 있었던 그 명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함수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함수의 명령 안으로 들어가서 이 함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명령들을 쭉 다 실행을 해요. 그랬으면 이제 이 함수를 다 실행이 끝난 거잖아요. 그럼 다시 원래대로 그 함수를 불렀었던 그 위치로 다시 복귀해서 이어서 다음 명령들을 이어서 실행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함수의 호출 그리고 복귀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에서 함수를 실행시키는 것, 이거를 호출이라고 하고, 다시 다 끝내고, 함수를 자기 거를 다 끝내고, 다시 자신을 호출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복귀라고 합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뭐, 알아도 되고 사실은 몰라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수행할 때 함수를 만나면 그 함수가 실행할 부분으로 들어가서 그 코드를 다 실행한 후에는 다시 또 이어서 그 함수를 호출했던 부분에서 이어서 다음 명령을 실행한다라는 것 정도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함수를 만들면 일단 첫 번째 우리 아까 변수 만들었던 것 같이 함수도 함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썸이라고 했던 거 이것도 이제 함수명일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함수명, 함수를 잘 구분해주는 이름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에게 전달되는 자료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에게 전달해주는 자료 이런 걸 매개 변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안에 들어가 보면 코드가 있는데 그걸 수행 코드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함수가 일을 끝냈어. 그런데 여기 일 끝내고 나니까 어떤, 뭔가 값이 나오는데 이거를 보내줘야 돼. 그런 거를 반환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함수가 수행한 결과를 돌려주는 값이 있다면 반환값을 이용해서 돌려준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에게 전달하는 매개 변수.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함수 보면은요, 매개 변수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여기는 함수명만, 여기 함수명은 이렇게 위에 나오고요. 매개 변수 이따 나올 때 제가 또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자, 앱 인벤터에는요, 이렇게 함수라는 블록이 따로 있고요. 거기에 보면 함수 만들기 있고요. 함수 만들기 결과값 반환이 있고 실행이 있어. 요거는 함수를 만들어서 실행을 하고 결과값 반환은 없고요. 요거는 결과값도 반환을 해줍니다. 이따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함수의 이름은요, 한글도 영어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개 변수가 만약에 있다면요. 여기 설정 버튼을 누르잖아? 그럼 여기 매개 변수의 이름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어, 블럭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 뭐 매개 변수, 첫 번째 매개 변수는 X라고 하겠어. 그럼 여기다가 X 입력하시고, 요 안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럼 매개 변수가 주황색으로 이렇게 X 매개 변수가 필요하다. 또 뭐 만약에 Y가 더 필요해요. 그럼 Y라고 또 해서 여기다 집어넣잖아. 그럼 여기 X, 또 옆에 Y 이렇게 매개 변수의 이름이 이렇게 쭉 주황색으로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에 전달하는 자료를 이렇게 매개 변수의 이름에 실어가지고 전달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음. 그래서 함수에 필요한 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만약에 숫자 1과 숫자 2를 전달하고 싶어요. 그럼 넘버 1, 넘버 2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 그 배개 변수 명을 써가지고 넣어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함수 만들고 난 후에는 이런 식으로 함수명 그리고 매개 변수명들이 이렇게 쭉 일렬로 순서대로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수행할 코드는 요 안에다가 생성을 하는 거고요. 수행 코드를 작성할 때요, 이렇게 실행이라는 거 있고요. 결과값 반환이라는 거 있다고 했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 실행하는 건 이 안에서 그냥 실행하고 끝나요. 그리고 결과값 반환은 결과값을 반환을 해줘요. 또 차이점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 함수 안에만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굳이 전역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지역 변수로 만들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지역 변수 만들기라고 해서 변수를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는 지역 변수 두 개를 만들었네요. 이름하고 X하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뭐 지역 변수도 똑같이 초기 값은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초기 값 선언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 변수에 대한 것들 쭉 이제 뭐 이렇게 여기 안에다가 내용을 써주면 되는데요. 우리가 매개 변수를 두 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썸이라는 건 지역 변수로 만들어 주었지만 우리가 매개 변수로 받았던 이 두 개는요, 여기 안에서 이렇게 가져오기를 통해서 써주면 돼.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매개 변수로 가져와서 이거 두 개를 더해가지고 썸이라는 지역 변수 안에다 넣을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썸에다가 넣을 거예요. 요건 실행만 하고 값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값을 이제 넣었어. 넣은 거를 이제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다음에 생각하면 되고요. 일단은 그렇게 지역 변수에다 넣어준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환값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여기 함수 만들기에 보면 결과값 반환이라는 요 블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 블럭을 가져와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블럭 반환값이 있으면 아까랑 좀 달라.
이렇게 매개변수 두 개 있고요. 이렇게 반환값을 반환해 준다라는 거, 요 함수를 이용해서, 블럭을 이용해서 사용한다면, 굳이 여기에다가, 우리 아까 위에 보시면요, 지역 변수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여기에서는 지역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했는데요. 여기 밑에 실행할 때 보시면, 요 부분, 요것만 하고, 여기 지정하기 이거를 안 해줘. 왜냐면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둘 필요가 없어요. 반환할 거니까. 그래서 그 지정하기는 블럭은 설정을 안 해주고요. 그냥 바로 n1 빼기 n2 해가지고 바로 넘겨줘. 어디에다가 res라는 지역 변수 만들어줬으니까 여기 안에다 넘겨서 반환을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이 있는 거, 없는 거, 요 차이점이 있어요. 이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요, 결과값을 반환해 줘야 할 경우도 있고, 그냥 실행만 할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그 프로그램에 따라, 성질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 이용해 준다는 거. 우리가 이따가 한번 하면서 이것도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만든 함수를 호출할 때는 이런 식으로 호출하고요. 여기 보시면 있어요. 더하기라는 함수 호출할 때 우리 매개 변수 두 개 아까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넘버 1, 넘버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함수 호출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넘버 1에는 20, 넘버 2에는 10 이렇게 넣어줄 수 있어. 값을 넣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텍스트 상자에 있는 값을 받아서 여기다 넣어주겠다라고 한다면 텍스트 상자 1에 있는 텍스트를 여기다 넣고 넘버 1에다 넣고 텍스트 상자 2에 있는 텍스트는 여기다 넣겠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 반환값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값을 받아서 처리하는 변수나 다른 블럭이 있어야 돼. 그래서 반환값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걸 한 번 더 써줘야 돼요. 지정하기라는 거. 아까 여기 반환값이 없을 때 이 안에다 이렇게 써줬잖아요. 어디 있어요? 이렇게. 안에다가 지정하기를 블럭을 설정해서 이렇게 썸의 값에다 지정해서 이걸 넣어줬잖아. 근데 얘 없이 반환값 있을 땐 여기까지만 했지. 근데 결국은요, 반환값을 받을 때 어떤 함수, 템프라는 변수에다가 도로 또 넣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하는 거야. 그래야지 여기에서 반환된 거를 여기에다 넣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디다 늘 공간이 필요한데 그걸 안에서 그냥 한 거를 받아올 거냐 아니면 그냥 밖에서 새로 만들어가지고 넣을 거냐 그런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면 드디어 우리 비만도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제가 설명을 조금 빨리 했어요. 왜냐면 좀 여러분들 지치실 것 같아서 빨리 설명하고 앱을 만들면서 앱 속에서 또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비만도 계산기 앱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 제목에 비만도 계산기, 이건 제목이겠지? 그리고 여기 스크린 이름이 스크린 1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바꿔주면 좋겠죠. 제목 바꾸기, 스크린, 제목, 변경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앱, 앱 제목 설정 해주면 되고요. 자, 요거는요, 우리가 이제 아까 배웠던 표 형식 그걸로 하면 돼요. 이행 이열로 해가지고요. 레이블, 레이블. 그 다음에, 어, 텍스트 상자, 텍스트 상자. 네,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그 밑에다가는 이제 비만인지 아닌지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 비만도 표시. 수치하고, BMI 수치, 비만도. 이런 걸 표시해주는 그런 레이블이 있어요. 레이블. 이거 그러면 레이블 3이겠고 여기도 있으니까 레이블 4가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튼 두 개가 있습니다. 계산하기 누르면 이제 비만도가 표시되고요. 다시 하기 누르면은 다시 이제 여기 체중하고 키를 넣을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헷갈리는 게 체중은 킬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50kg다. 그러면 50이라고 써주면 되는데요. 키는 미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65야. 그러면 165라고 쓰면 안 돼요. 요거를 미터로 환산하면 1.65가 되잖아. 1.65 미터죠?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거만 조금 주의해가지고 수치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필요한 기초 지식은요. 일단 BMI가 뭐냐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비만도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체중 나누기 키의 제곱이에요. 요 공식을 알아야지만 BMI를 계산할 수 있겠지. 그래서 BMI 계산해서 나온 수치가 이런 식으로 10번대, 20번대거든요. 그래서 18.5보다 낮다. 그러면 체중이 부족해요.
그리고 18.5에서 22.9가 정상 체중이래요. 그런데 23을 넘어가잖아? 그럼 과체중이고 25를 넘어가잖아? 그럼 비만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18.5, 23, 25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구간마다 체중 부족, 정상, 과체중, 비만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요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코딩을 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BMI를 구했는데 그게 18.5 미만이에요. 만약 뭐뭐라면 그러면 체중 부족이라고 글씨 써주세요. 또 요 사이에요. 그럼 정상이라고 입력해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대충 어떻게 되는지가 감이 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받을 게 있어요. 그게 체중하고 키예요. 입력 받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함수를 뭐를 써주냐면 우리가 함수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체중과 키를 입력받아서 계산해 주는 거. 요거 함수를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리고 또 여기 여기 있네요. 함수의 첫 번째 함수는 뭐냐면요. 체중과 키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공식에 따라서 계산하고 BMI 지수를 반환값으로 돌려줘. 자, 여기 반환값이 돌려주는 게 있네요. 반환값 돌려주는 거, 요거 그러면은 요거 어떤 블럭 써야 되는지 있지요. 자, 두 번째, 함수 2번은요. BMI 지수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이제 요거 이제 반환값으로 돌려준다 그랬잖아. 그럼 BMI 값을 받아. BMI라고 이제 이걸 받아서 이걸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당연히 돌려줘야겠지. 이걸 매개 변수로 받아서 비만도를 판단해서 출력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텍스트 박스와 메시지 출력 부분을 초기화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아까 제가 화면 설계는 이미 다 해놨어요. 레이블이 4개가 필요하고요. 텍스트 박스가 2개가 필요해요. 왜냐면 체중과 키를 입력하기 위해서 텍스트 박스는 2개가 필요하고요. 레이블이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수평 배치, 표 배치에 여기 레이블 2개랑 텍스트 박스 2개가 들어간다는 거 맞나요? 3개가 들어가네. 표 배치하는. 뭐 아닌데 요것만 들어가고요. 이 레이블은 따로예요. 밑에 나오지. 밑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버튼 2개는 수평 배치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표 배치하고 수평 배치 2개의 그 컴포넌트 그 배치하는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대충 어떻게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 아셨죠? 그래서 레이블은 또 이런 식으로 쭉 해주면 됩니다. 보면서 하셔도 되고요. 저랑 같이 이제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건 뭐 굳이 이제 뭐 제가 설명 안 해드려도 대충 아시죠? 그래서 이거 보고 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하시면서 좀 이렇게 쭉 맞춰주시면 돼요. 자. 요거를 가볼까요? 이 정도.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 프로젝트 만들어주면 되고요. 자, 제목이 뭐였더라? BMI 뭐였는데? 여기 보이시죠? BMI 캘크, BMI 계산이라는 제목으로 해볼게요. B, BMI 캘크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스크린부터 한번 가볼게요. 스크린의 설명은 BMI, 비만도 계산 앱이라고 써줄게요.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서요. 스크린 이름도 비만도 계산하기. 비만도 계산기라고 쓸게요. 되셨나요? 그리고 뭐 여기에다가 뭐 그 배경 이미지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요. 뭐 색깔 같은 걸 또 넣으셔도 돼요. 색깔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미지도 넣으려면 찾고 뭐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배경 이미지 아니고요. 배경색. 그래서 조금 연한 색으로 한번 제가 넣어볼게요. 잔잔하게. 약간 초록색, 저는 연한 초록 파스텔 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색으로 넣을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비만도 계산기라고 했어요. 그럼 레이블 하나 넣어야 되겠지요? 레이블 하나 넣고요. 제목은 이제 비만도, 제목 레이블이라고 제목 쓰고요. 그럼 레이블의 텍스트는 비만도 계산기라고 해보고요. 이건 한 25 정도로 해볼까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 하고 넓이를요. 넓이를 분모 요소에 맞추기로 해볼게요. 좀 진하게 이렇게
작성해 볼게요. 되셨나요? 자, 비만도 계산기 했으면요. 그 다음에 아래에다가 표 배치를 넣어야 돼요. 표 배치. 그래서 표 배치 한번 넣어 볼게요. 레이아웃에 가셔서요. 표 배치, 표 형식 배치 넣으시면 되고요. 이행 이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넓이, 높이 자동으로 돼 있고, 요거는 넓이는요. 이거 높이는 퍼센트로 한번 해볼게요. 퍼센트 한 30% 이렇게 해놓고, 넓이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해볼게요. 되셨죠? 표 안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 비만도 만들려면 왼쪽에 체중, 키 요거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이아웃 2개가 필요해요. 레이블 2개가 첫 번째, 두 번째 레이블 넣으면 되고요. 첫 번째 레이블에다가는 뭐라고 쓰냐면 체중 가로 열고 킬로그램이라고 써주세요. 킬로그램으로 넣어야 된다는 거를 인지를 시켜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리고 이건 20으로 해볼게요. 20. 그리고 두 번째 거는요. 키라고 하고요. 이거는 미터라고 해주세요. 요것도 20. 굵게. 네, 이렇게 해서 체중과 키를 좀 굵게. 아, 지금 제가 이거 너무 높이를 너무 높게 해놨네요. 그쵸? 요것도 그럼 높이를 좀 정할게요. 요거는, 높이를 50%로 해볼게요. 50%. 전체의 50%인가요? 그럼 안 되겠다. 그럼 10%. 아, 픽셀로 한번 해볼게요. 30픽셀. 이건 너무 작네. 그러면 60픽셀. 이 정도 하면 얼추 맞죠? 60픽셀, 이렇게. 체중, 키, 이렇게 좀 제가 조금 떨어뜨려 놓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옆에다가는 이제, 입력할 수 있게 텍스트 상자를 넣어줘야 되겠지요? 텍스트 상자 2개. 여기, 그리고 여기다 넣어줄게요. 지금 얘랑 좀 안 맞으면, 얘 왜 가운데 정렬이, 세로 가운데 정렬이 돼야 되는데, 텍스트는 위쪽부터. 이게 왼쪽, 가운데, 오른쪽은 되는데, 위쪽, 아래쪽, 그게 안 돼요. 이거로 엔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여기, 조금 이게 에러인데요. 이대로 그냥 할게요. 지금 이거 만지려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그냥 해서 체중 위에 보이고, 이렇게 밑에 보이는 걸로. 이거 뭐 또 하려면은 여러 가지 뭐 하는 방법이 있지만, 지금, 시간을 또 줄이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체중하고 키 입력하는 거 텍스트 상자 2개 넣고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요, 레이블 하나 넣어볼게요. 조금, 레이블 넣고요. 요거 제목도 써줄게. 요거는 체중 입력, 체중 입력 레이블 해주면 되고요. 사실 이거는 그냥 레이블 이름을 안 써도 되긴 해요. 이거는 키 입력 레이블. 텍스트 상자가 더 중요해요. 요거가 체중 입력 상자라고 쓸게요. 그냥 입력이라고 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상자. 그 다음에 요거는 키 입력 상자. 키 입력. 그리고 여기에는 전부 다 텍스트 힌트를 여기 빼주고요. 키 입력에다가만 힌트를 넣어줄게요. 미터로 입력하세요. 미터 단위로 입력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힌트가 나오니까 미터 단위로 입력하겠지? 그렇게 하고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 3, 요거 가볼게요. 레이블 3은 뭐예요? 그냥 체중을 보여주는 거잖아? 아, BMI 보이기. BMI 보이기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초기에는요, BMI, 비만 정도를, 뭐라고 써줄까? BMI를 보여줍니다. BMI 보이기라고 해줄게요. 가운데 정렬하면 되고요. 요거는 넓이는 글꼴은 조금 크게
25 정도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넓이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색깔을 좀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진하게 굵게 해주고 배경을 다르게 해볼게요. 배경 분홍 색깔을 파란색은 조금 너무 회색. 회색도 좀 그렇다. 밝은 회색. 괜찮나요? 너무 튀지 않게. 비만도 계산기도 원래는 여기 제가 해놓은 거는 색깔 배경색을 좀 바꿨었네요. 다른 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분홍? 좀 촌스럽지만. 이 분홍 말고요. 사용자 지정의 분홍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좀 여린 분홍으로. 네, 이렇게 해서 BMI 보이기. 그 다음 마지막 밑에는요. 우리 레이아웃에서 가서요. 수평 배치를 넣고요. 왼쪽과 오른쪽 두 개의 버튼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버튼 두 개. 넣으면 돼요. 사실 거의 우리 디자인하는 시간이요. 우리 코딩하는 시간보다 훨씬 작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만 해놓으면 거의 끝나가요. 계산 버튼, 그리고 요거는 다시 하기 버튼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그래서 여기는 다시 하기, 그리고 요것은 계산하기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평 배치가 넓이를 부모 요소에 맞춰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산 버튼도 다 부모 요소를 맞춰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코딩 다 끝났으니까 간단하게 디자인 끝났으니까 이제 블록 들어가서요. 코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딩은 되게 간단해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입력은 이거 두 개는 그냥 입력하는 거잖아. 그럼 이때 계산하기 버튼 눌렀을 때 BMI 계산을 해주고 그리고 그 매개 변수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함수가 두 개가 나와요. 함수 두 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함수 두 개를 써줘야 되니까 먼저 함수 만들기 두 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클릭하면은 이제 계산을 해주면 돼. 일단 먼저 함수 만들기부터 먼저 해줄게요. 첫 번째 함수가 이제 키하고 몸무게 있잖아요. 그걸 받아서 BMI를 계산하는 거야. 그리고 BMI는 어떻게 해줘야 돼? 결과값을 반환해줘야 돼. 그래서 그러면요. 함수 만들 때요. 결과값 반환하는 함수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결과값 반환 함수 어디에서? 함수에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두 개 있는데 두 번째 거. 자, 결과값 반환 만드시고요. 여기 위에 함수의 이름은요. BMI 계산으로 한번 해볼까요? BMI 계산. 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자, BMI 계산 이런 함수고요. 우리가 함수에 매개 변수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눌러서 매개 변수 만드는 거 아까 말했지?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름도 넣어줘야 돼요. 이름은 키와 몸무게니까 KI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몸무게는 웨이트라고 할게요. 웨이트, WEIGHT. 키도 영어로 할까요? 키가 뭐지? 하이트, HEIGHT. 네. 그러면은 하이트는 키고요. 웨이트는 몸무게예요. 이렇게. 외국인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영어로 하이트와 웨이트를 넣었습니다. 자, 됐으면요. 이제 결과값 반환을 위해서 일단 지역 변수 하나 반환할 지역 변수 만들어 놓고요. BMY라고 변수 만들기. 요 안에서만 쓸 거니까 지역 변수로 만들어도 된다고 했지요. 이름은 BMI. 요걸 이제 반환할 거예요. BMI 값이고요. 초기 값은 0으로 해줘야 돼. 0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결과값이 반환을 할 거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지? 계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학에서 계산하기 가져오면 되는데 우리가 나누기를 해줘야 돼. 키 나누기 몸무게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거든요. 몸무게 나누기 키 곱하기 2. 키의 제곱. 그럼 나누기 일단 가져오고요. 또 곱하기도, 그러니까 제곱은 이거예요. 꺽쇠.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럼 뭐를 두 번 곱해야 되냐면요. 하이트를 두 번 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이트. 변수에서 가져오기를 여기도 넣어줘야지만 또 하이트가 나오거든요. 지금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다 넣어줘야지만 나오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요건데, 근데 요거 지역 변수가 여기 앞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아니야. 그래서 다시 요거. 블럭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고 넣어주셔야 됩니다. 얘는 버리고요. BMI 써주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아이고, 넣어볼게요. 지금 여기 안에 있는 매개 변수들은요, 이렇게 여러분이 뭘 넣어줘야지만 얘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야지 여기 하이트, BMI, 하이트, 웨이트가 이렇게 다 나와요. 그 안에 넣어줘야지만. 그래서 넣고 난 다음에 하이트, 아이고, 여기 앞에 있는데요. 하이트를 2번 곱해줘야 돼. 그래서 수학에서 요거, 논리, 이렇게 해서 2, 이게 제곱이에요. 하이트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됐나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앞에다가는 뭘 넣어줘야 되냐면 웨이트, 그러니까 몸무게를 넣어줘야 돼요. 몸무게도 마찬가지로 변수에서 일단 이거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걸 눌러보시면 여기에 몸무게가 있어요. 웨이트. 그래서 요거는 그 BMI 계산하는 공식 아까 말해 줬잖아요. 몸무게 나누기 키의 제곱, 키 곱하기 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공식의 그 수치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쏙쏙쏙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눌렀을 때 안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다가 블럭을 조립하고 난 다음에 나온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밖에서는 안 돼요. 밖에서는 절대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아무것도. 안에다 넣어야지만 나오니까 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설정해 주세요. 가져오는 거 모두 변수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함수 만들었는데 얘는 결과값을 반환해줘. 무슨 결과값? 여기 BMI라는 결과값을 반환을 해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 함수는 BMI를 보여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BMI 뭐라고 할까? 일단 함수를 만들게요. BMI 출력이라고 하면 해볼게. 근데 이번에는 얘는 실행만 하는 함수예요. 결과값 반환 안 해요. 실행만 하는 함수라서 함수 이름은 BMI 반환, BMI 출력이라고 할게요. 출력. 이렇게. 자, BMI 출력이라고 했고요. 자,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제 여기 그 BMI 결과값 반환한 거 이걸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설정 버튼 눌러서 입력 하나만 필요하고요. 매개 변수가 BMI예요. BMI.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BMI를 이제 여기에서 가져올 건데, 가져와서 이제 이 BMI가 18.5보다 작냐, 또 중간에 있냐, 뭐 19, 뭐죠? 23보다 크냐, 25보다 크냐, 이걸 이제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만약 어쩌면 뭐 이런 게 필요해. 그래서 제어에 가서 만약 뭐뭐라면 이거 제일 긴 거 한번 가져와 볼게요. 만약에 BMI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여기 안에다 넣어야지만 그 가져오는 걸 할 수가 있어요. BMI가 18.5보다 작냐 이걸 먼저 해야 돼. 그래서 수학에서 뭐 작냐 이거를 가져와야 되고요. 요거 넣으면 되고 작냐 이걸 가져와야 되고 여기에다가는 18.5라고 넣어줘야 되니까 이거 넣어서 18.5 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서는 가져오기 해가지고 그 BMI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져오기 해볼게요. 가져가시는지. 여기 BMI가 없지. 그래서 이걸 여기다 넣어야 돼. 그래야지만 이 매개 변수 있는 게 가져와지기가 해지는 거예요. BMI를 가져왔는데 그게 18.5보다 작니? 그러면은 어때요? 체중 미달이잖아요. 체중 부족이죠? 그래서 그럼 실행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바로 그냥 이건 바로 실행하기, 지정하기. 어디에다가 그 내용을 넣어줄 거냐면 아까 우리 여기 앞에 보면요. 요 부분 BMI 보이기 있죠? 요 부분에다 넣어줄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BMI도 알려주고 이게 과체중이다 뭐 저체중이다 이런 것도 같이 해줘야 돼.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텍스트를 여러 개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요. 합치기란 텍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텍스트에 가시면 합치기가 있어. 여기에서 넣어주면 되고요. 여기 보면 BMI가 얼마입니다. 그래서 체중이 부족합니다. 뭐 그런 걸 넣어줄 거야. 일단 여기에 체중 부족이라고 넣어줘 볼게요. 부족이라고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BMI 값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하나를 더 넣어주고요. 중간에는 BMI 값을 넣어줄 거야. 그래서 가져오기 BMI 해줘야 되니까 요것도 이제 넣어야지만 BMI를 보일 수 있죠. 두 번째 넣어주고 첫 번째 상자에는요. BMI는 얼마입니다. 요거를 이제 해줄 거야. BMI. 그래서 여기서 BMI 값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이제 BMI 값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체중 부족이라는 거는 그냥 써주면 좀 황당하잖아. 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픈 해주고, 체중 부족 이렇게 해줄게요. 되셨나요? 그래서 중간에는요, 우리가 아까 여기 가져왔던 그 BMI 값을 여기도 한 번 더 넣어줄 거야. 그래서 요거 전체를요, 어디다가, 텍스트 상자에다가, 그 메시지 상자에다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우리, 어디 있었죠? 레이블이? BMI 보이기 레이블 있지? 그래서 이 레이블에 텍스트 값에다가, 요거를 합쳐서 보여줄 건데, 두 번째는요, 그 BMI를 가져올 거예요. BMI 값. 가져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BMI 값 16.5 그러면 체중 부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쭉 하면 되는데요. 요 다음 것들은요. 여러분이 요거 마무리 제가 요거 올려드릴 테니까 과제물방에 제가 요 코딩을 올려드릴게요. 그럼 요거 다 해가지고 마무리해서 저한테 과제물로 내는 걸로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앱 실행한 화면도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오늘의 과제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직접 코딩해서 저한테 과제물을 올려주는 걸로 했습니다. 요거 꼭 해서 올려주도록 해요. 자, 되셨나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BMI 과체중인지 저체중인지 그리고 정상체중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주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어려운 과제를 냈어요. 한번 해보시면서 어떻게 하는지 직접 여러분이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뵐 때까지 요거 다 주말에 마무리해서 과제물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한 주 동안 동영상으로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은요. 그 전에도 제가 과제를 쭉 올려놨는데 그거 한꺼번에 해도 돼. 그렇게 한꺼번에 해가지고 올려주셔도 되니까 요 마지막 과제, 금요일 과제하고 같이 해서 3개의 과제가 있었거든요. 다 못한 친구들은 한꺼번에 해서 3개 과제 다 같이 올려주도록 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요거 밑에 하는 코딩은 제가 과제물 내면서 같이 그것도 그 파일도 올려놓을 거니까 그거 보면서 그대로 코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스스로 하면 더 좋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일주일 지났어. 다음 일주일 남았거든요. 그 일주일 동안 또 더 재밌는 걸로 더 유익한 예제로 재밌게 또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우리 온라인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